분통이 좀 터지려고 하는데 우리 박영식 앵커 또 조호재 부장님 만나면 좀 풀어지겠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좀 나진 않는 게 사실이네요. 예. 아니 오늘은 해야죠. 오늘도 안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박영식 앵커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벽에 헌재 앞에 그 경찰 병력 이동이라든지 경찰 차량 이 이동하는 모습 또 이제 바리케이트 비슷한 거를 또 치거나 혹은 철조망까지 등장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긴급하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심리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아쉽게도 일단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발표가 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기적과 같이 6시 이전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결론처럼 이제 8대 0이라는 결론이 당연히 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일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5대 3이다, 6대 2다, 뭐 혹은 뭐 2명 중에 또 1명은 절차적 문제를 지금 삼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이것은 결국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각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기각도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다른 결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폭풍 전야 같은 이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뉴스를 보면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경찰 측의 계획이거든요. 그 말은 헌법재판소 주변 100m 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다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 주변에 흉기가 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다 치우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선고 날짜가 정말로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오늘 중으로 나면 좋겠지만 오늘 또 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 또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동원돼야 되는 대한민국 경찰들이라든지 경비 병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늘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국가 전체로 볼 때 국가 사회적 에너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국가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뉴스 노아르 오늘은 박영식 앵커님부터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최상목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해 봤습니다. 나쁜 자입니다, 이놈. 네.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고 네. 지금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내란의 가담자죠. 네. 내란의 가담자인데 최근에 있었던 행보들을 보면 좀 의심케 이 사람이 진짜로 대통령이 마치 된 듯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인터뷰와 장면들이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좀 제외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일단 짚어보려고 하는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마지막 좀 등장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젓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현재로선 영어로 for now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 거기서 들은 건 있네. 그래서 현재로 내 임무를 다하는데 집중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for now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우선은 현재로는 당분간은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or now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자신이 도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이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붙었고요. 근데 지가 지금 뭔데 외신하고 인터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한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논란이 됐다. 이건 이제 대통령 놀이의 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행정부 수반 권한대행 자격으로 외신 인터뷰를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서 이 사람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지금 논란들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미래 가능성을 슬쩍 열어두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들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게 과거에도 사례를 살펴보면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리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문구를 바로 교체했고 트위터 프로필에는 액팅 프레지던트라는 문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최상목 띄고 공군사관학교를 치시면 이틀 전에 최상목이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예. 아 대통령이 따로 없습니다. 완전 대통령 행보네요. 완전 대통령 행보예요. 이거 그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됐을 때 그때도 이제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 아, 그거 논란이 됐죠. 예. 그것만으로도 뭐냐, 네가 대통령이냐, 왜 그렇게 까불고 다니냐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최상목 대행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신과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지금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대통령병에 빠져서 지금 대통령 행보를 하고 다니고 있다. 완전 이거 지금 이제 복장 터집니다. 지금 민주 시민들이. 이게 지금 뭐 대행을 하다가 자신이 대권에 갈 수 있다라는 착각, 뭐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여러 이제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게 권한대행 자리가 윤석열 후계자의 자리가 아닌데 여기 잘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내 세상이 된 마냥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는 게 국민들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부글부글 하실 텐데 굉장히 불편을 넘어서 분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최상목이 형식적인 대행이 아니라 얼마나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를 했는지를 정리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이 2년 반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남발했는데요. 지금 최상목은요. 지금 벌써 몇 달 사이에 8번의 거부권을 남발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8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게 그 공직자로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하는데 최상목은 이 공무원 생활을 지금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어떤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실제 이미 수사 대상이고요. 나중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왜 검찰에게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길을 열어줬는가? 왜?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발될지 모를 내란 특검 혹은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담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위기의식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더 오히려 열어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라의 근간과 어떤 공직의 기강을 권한대행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최상목이 외신하고 인터뷰했고 또 뭐 대선 지금으로서는 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에 그 최순실이 법정에 나갈 땐가 청소하는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기억나세요? 어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유명한 이제 소리치는 아주머니 계셨죠. 그 최상목 공군사관학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은 없고 사진인가? 저거예요? 저 사진도 있고 예. 이제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졸업식에 그저께 참여한 사진인데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 지금 아주 있거든요. 좋아 죽겠는 거군요. 신났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면 이번에 경기도 포천에 그렇죠. 오탄 사고가 있었던 곳이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 공군의 공군이죠. 책임이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 자리가 졸업식이고 임관식이라서 좋은 자리이면 분명하나 그렇죠. 어쨌든 현재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로서 공군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다면 그리 환하게 웃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가서 표정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뭐 좋지 않죠. 예. 윤석열 새끼들 치고 뭐 제대로 된 놈들이 한 놈도 없으니까요. 최상목의 헛꿈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최상목은
속마음으로 내가 과연 왕이 될 상인지를 현재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와 현재 행보들만 보더라도 적극적 권한 행사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요. 예. 징역갈상입니다. 아,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저기 점쟁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네, 혹시나. 예. 자, 우리 조우재 부장님은 어떤 발제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구속 취소 나비 효과. 그렇죠. 예. 나비 효과. 지금 사법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고, 아,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이 지금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자면 이제 형사법 전문가인 서보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해왔던 게 그간의 법원의 관행이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때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해왔을 텐데 이번 사건에서는 시간에 따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속 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구속 취소 청구를 하게 됐다. 본인도? 네, 본인도. 네. 이뿐만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난 7일부터 명 씨는 구속 취소 청구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켜달라. 이렇게 또 말했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있습니다. 이제 내란 이제 가담자로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지난번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보며 두 번째 청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청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나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죠. 이제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 그러니까 윤석열 나오니까 뭐 김영선도 나도 풀어달라, 명태균 나도 풀어달라, 뭐 김용현까지 나도 풀어달라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이 유명 인사들이니까 이렇게 뉴스가 나지 지금 수없이 많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나도 해보자. 나도 구속기간 계산해보자. 변호사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선 검사들도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됐을 때 검사들이 항고를 안 해야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윤석열 하나 빼줘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의 사법 질서가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구속 취소 이 여파가 얼마나 큰지 저는 딱 그거 나왔을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데 그거 인용한 그 판사만 몰라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 바다 건너 저기에 나비 한 마리가 불러일으킨 게 이쪽에 큰 태풍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판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판결입니다. 두고두고. 새로운 판례를 이제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사나 검사나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걸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뭐 엘리트들이라고 불렀던 혹은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심지어 직위원 판사의 경우엔 창의적인 해석으로 판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본인이 집필 참가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 저서에 보면은 주석서에 보면은 거기에 본인도 기간을 따질 때는
시간을 따지셔서는 안 된다. 날로 계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게다가 구속 취소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총에서 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몇 번이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고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심우정은 또 이 휘하 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이걸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후방이 됐는데. 지금 당장 이번 주말에 이 거리에 쏟아질 국민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답니까?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물리적 갈등이 표출되거나 실제 경찰 행정력이 도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심우정이 책임을 져주나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쌓아온 헌법 질서, 이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헌법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항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정까지죠.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그래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랑 서지현 전 검사가 두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사들 대신해서 본인들이 사과하겠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무려 71년 동안 지켜온 2,300여 명의 검사들의 구속기간 산정 실무에 혼선을 준 심우정 총장은 아직도 윤석열이 두려운 것이냐라고 일괄했고요. 그리고 서지현 전 검사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전례도 있다. 대검은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소 산정은 종전처럼 날로 하라고 업무 지침을 내리는 자기 부정을 저지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한민국 검사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전례도요. 전례도 실제 구속 취소 인용이 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하고 재구속이 된 사례가 한 건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이 단독 보도로 떠먹여줘도 당신들의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검찰이 과거에 즉시 항고를 했던 사례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해서 재구속에 이르렀던 사례들을 다 떠먹여줘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발제. 조우재 부장님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구속 취소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줄탄핵. 어제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서 국회가 잇따라 발의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 이를 주도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이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 줄탄핵, 민주당의 줄탄핵 과연 정당했냐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헌법재판소 나와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에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줄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9건.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9번. 29번을 해서 마비돼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자, 계엄이 있기 전에 발의된 탄핵은 22건입니다. 그러니까 29건의 탄핵 때문에 계엄을 발의했다는 건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일단 팩트가 다르죠. 그렇죠. 계엄 전에 22건을 발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22건 중에서 국무위원은 단 한 건입니다. 단 한 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탄핵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좀 이제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한 명을 탄핵해서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나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21건은 다 누구냐? 21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검사 14명,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이런 사람들 탄핵한다고 국정이 마비가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9건의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 나머지 7건, 계엄 후에 발의된 7건은 누구냐? 네. 윤석열 대통령 두 번이고요. 국방부 장관 김용현 한 번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한 번 더 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한 번, 검찰청장 한덕수, 이렇게 한 국무총리까지 한 건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건이고, 예. 애초에 이제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핵이라는 게 징계가 아니거든요.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국무위원 혹은 어떤 이제 나라를,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이 현행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해서 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절차 자체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무를 잠시 정지시켜 놓고 이 사람이 과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뭐 국정이 마비가 된다거나 혼선이 온다거나 뭐 그리고 이 자체가 뭐 처벌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탄핵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디 나가셔서 민주당이 탄핵이 문제다. 그리고 특히나 뭐 저희 부모님도 경남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 친구들분들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야당이 줄탄핵 때문에 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그래서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네. 그 탄핵 선고한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그거 탄핵하고 나니까 뭐 윤석열 쪽의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국민의힘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한 자락을 깔아준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거든. 진영을 떠나서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윤석열 판결 결과를 딱 내놓는 건데 이걸 볼 때부터 뭐 완전히 편들고 있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올까봐 봤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줄탄핵이다 뭐 탄핵이 뭐 결국은 윤석열 계엄 정당화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헌법재판관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탄핵은 탄핵 소추권 남용한 게 아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다.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어요.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그야말로 그걸 아전인수 경강부회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거부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은 단 9번 했습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번이나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비상식이죠.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을 9건 썼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불과 몇 개월 만에 8번을 거부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25번 했습니다. 이런 권한대행도 없죠. 사실. 이런 거부권의 사례도 없고 이런 권한대행의 사례도 없고 이런 대통령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저기 다른 탄핵은 기각이 돼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탄핵은 기각 안 됩니다. 그건 100% 인정됩니다. 왜? 최상목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상목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1분 만에 인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공직자 두 사람이요. 헌법재판소에 실제 탄핵 심판이 올라가면 반드시 인용이 될 사람이 두 명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은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넘어가서 직무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인용돼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님 마지막 발제하기 전에 예. 진형님께서 재미있는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단 한 명을 위한 인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판결을 내리신 이상한 직위원 부장판사님께 감히 판사님의 존함으로 삼행시를 바칩니다. 그러셨어요. 운 좀 떼주실래요?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제 마지막에 기대됩니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염이긴 한데 연병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진영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힘든데 이렇게 진영님 삼행시로 조금 웃네요.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의 민족입니다. 이럴 때도 웃고 힘을 냅시다. 오늘 마지막 발제는 뭔가요? 예, 분위기상 마지막 발제는 그냥 그 개소리에 한번 웃어보자고요. 예. 원래는 준비한 다른 주제가 하나 있긴 한데 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짚는 것보다는 예. 개소리의 대가 전환기를 짚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환기일이 국회에서 이제 멍멍 지졌다. 엉터리 강연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얼마나 상식선에 안 맞는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과 내란죄 심판을 사실상 이 결론적으로 다 뒤죽박죽해버리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틀린 말들을 많이 해서 일단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다. 외환 아니면 내란이다.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라는 얘기를 전환기일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인데 물론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84조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형사소추하고 탄핵소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환기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역사 강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무서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석방 사유를 보면서 내란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전환길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리고 판결문에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주장이 허위 주장입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구속 취소는 내란죄 재판이고 탄핵 심판하고 별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결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또 결정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공수처 수사가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게 이게 전부였거든요. 지금 전환길 씨가 강연을 한 내용이 도대체 맞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신박한 개소리를 국회에서 주장을 연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만 그는 열심히 짓거리고 다닐 뿐 사실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발제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일찍 마칩시다. 지금 오늘 현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오늘 특보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2시 생각하고 했는데 주말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번 주말에 우리가 보여줍시다.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기어이 보고 싶다 이거죠. 예. 오늘 뭉치도록 합시다.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하고도 월요일날 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그런 표현 쓸 수는 없죠.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빨리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님, 내란 수괴와 국무위원들, 극우 국힘들까지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 끝도 없이 기어나오니 버티고 인내하면 끝은 있는 건지 어떨 때는 무력감마저 느껴집니다. 내란범에게 자유를 준 지난 주말은 정말 모든 전투력 상실할 정도였지만 다시 박멸의 대열에 나서려고 합니다. 동그라미님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대 TV님, 내란 종결자 이재명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과 같은 수원백시 백승대가 집필했습니다. 백승대 쌤이 직접 쓰신 책이군요. 내란 종결자. 예, 고맙습니다. 김이분님, 정순덕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향민님, 강효숙님, 최성욱님, 민주아빠님, 진실행님, 예,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징기스칸님, 윤석열과 최상무가 하늘의 심판 받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RINIS님, 전 거부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막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요. 쓰기도 복잡하고 그러셨는데 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빨리 정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엉클어져 있을수록 사실 좀 걱정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다시 세우려면 엔간해야 재건이 좀 쉽지요.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 해야지요. 자, 박영식 앵커님, 조우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웃긴 게요. 결정을 구속 내렸어요? 사유들은 자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는 증거 인멸, 우주우려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 별걸